저는 63세 박혜신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중화요리 전문점을 은퇴하고 지금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아들 동수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아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시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동수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수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홍기가 꽉 찬 나이인데도 일만 하느라 결혼을 미루던 아들이었거든요. 동수는 예비 며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대 나와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엄마가 보면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이라 결혼을 하면 허전할 것 같으면서도 이제 며느리를 보게 된다는 설렘이 가득했거든요. 일주일 후 처음으로 미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동수가 자리를 마련했지요. 미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진은 한 술 한 술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음식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음식 실력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수줍게 말하는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러워 보였지요. 동수는 연신 미진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바쁜데도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일할 때도 후배들 챙기기로 유명하대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맞이하기 전에 미진을 더 잘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음식점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손님들일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미진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미진아, 시간 되면 엄마랑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쇼핑도 다녀올까? 미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어머님과 더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진과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제가 미진의 숨겨진 모습을 하나둘 발견하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들의 결혼을 파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도 몰랐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첫 만남에서도 작은 단서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것만 보려 했나 봅니다. 일식집 직원이 물을 엎질렀을 때 미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던 것. 동수가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살짝 지루한 표정을 지었던 것.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그런 것들을 그저 지나쳤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미진의 본 모습을 제대로 봤더라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만남 이후 저는 미진과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명품관이 있는 강남의 고급 백화점을 미진이 직접 골랐지요. 주말 아침부터 만났는데 미진은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침에 피부 관리를 받다가 늦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첫 단추부터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진은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명품관으로 직행했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미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 샤넬 가방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요즘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명품백을 선물해 주시는 게 트렌드래요. 미진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수 씨도 이런 가방 메고 다니는 아내 두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진아, 결혼하면 그때 사줄게. 순간 미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고 있던 입꼬리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지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며 웃더군요. 네,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렇게 명품관을 나와 식당가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진은 고급 일식당을 고르더군요. 어머님,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미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요. 손가락을 휙휙 튕기며 직원을 부르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메뉴판 언제 가져오시나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직원이 허리 굽혀 사과하는데도 미진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장사하시는 거예요? 매니저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민망했습니다. 미진아, 그냥 먹자. 어머님, 이런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음식이 나왔을 때도 미진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초밥이에요? 밥알이 다 흐트러졌잖아요. 간장 좀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미진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준 그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미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진이랑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잘 갔다 왔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들에게 제 걱정을 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보아온 수많은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진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긴 여정의 시작이었지요. 백화점에서의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동수가 제게 미진의 SNS 계정을 알려줬지요. 엄마, 미진이 일상을 보시면서 더 잘 알아가셨으면 해서요. 저는 평소 SNS를 잘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진의 SNS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들을 비하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거든요. 오늘도 시어머님과 점심 식사, 젓가락질 하시는 게 영. 식당에서 시어머님이랑 밥 먹으면 진짜 민망스러움의 극치. 특히 나이 든 시어머니들의 식사 매너를 조롱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된장찌개에 김치 푸시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이 다 쳐다본 크크크. 오늘도 시어머님 표, 밥상머리 민폐.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심지어 자신의 전 시어머니들에 대한 글도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님은 진짜 이해불가. 그래서 파혼했잖아. 결혼 직전에 파혼하길 잘했음. 그 집안이랑 엮였으면 큰일 날 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게시물들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언니 이번엔 제발 시어머님 잘 만나서 결혼까지 성공하길. 이번에도 시어머님 때문에 결혼 깨지면 어쩌려고 유유. 그제서야 미진의 과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파혼한 적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저를 만나면서도 SNS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어머님은 일단 순하신 것 같음. 이번엔 진짜 잘 구슬려서 결혼까지 골인해야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구슬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보였거든요. 동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미진의 진면목을 확실히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미진의 SNS를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게시물을 확인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님들은 왜 다들 그러시지? 자기들도 한때는 며느리였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랑 밥 먹으러 가면 진짜 스트레스. 옆자리 손님들 시선 감당 안 됨. 이런 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식당을 하면서 늘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제 식사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미진이 보여줄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부터 골라야 했지만 미진은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강남의 특급 호텔을 예약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예약금도 걸어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미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이런 한복을 입나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디자이너가 권해준 최신 한복도 미진의 눈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건 싫어요. 너무 올드해 보여서. 결국 미진은 현대적인 드레스만 고르고 한복은 포기했습니다. 청첩장을 고를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랑 어머니 박혜신이라는 문구를 빼달라고 하더군요. 요즘 청첩장에 시부모님 이름 넣는 거 너무 구식이에요. 그냥 모던하게 가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미진은 청첩장 문구를 수정하면서도 제게는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식순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하객석에 앉아 계시면 돼요. 굳이 무대에 올라오실 필요 없어요. 전통적인 예물 교환도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구식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해요. 매일매일이 가슴 아픈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동수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을 정성스레 끓였습니다. 30년 식당을 하면서도 아들 생일날 미역국만큼은 제가 직접 끓여주곤 했지요. 동수의 새 아파트를 찾아가는 길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서양식 브런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브런치를 준비했는데. 미역국을 든 제 손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미역국은 다음에 드시죠. 동수 씨도 이제 이런 브런치를 더 좋아해요. 동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미진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구식 음식을 들고 오셔서 당황 크크.
우리 신랑은 이제 브런치를 즐기는 세련된 남자예요.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언니 고생했네 크크크. 시어머님들은 왜 그러시지? 우리 엄마도 그래서 힘들어.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식당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손님의 입맛을 맞춰왔는데 제 아들의 생일 미역국은 이렇게 거절당하고 말았네요. 더 서러웠던 건 동수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지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미진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저희 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제가 운영했던 식당 근처의 유명한 설렁탕집으로 미진이를 데리고 갔는데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진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날카로웠고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태도도 유독 고압적이었거든요. 테이블에 앉아 설렁탕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평소처럼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조금 부어 넣었는데 그때 미진이 갑자기 의획하며 헛구역질을 하더니 의자를 긁는 소리가 나도록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린 그 순간 미진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식사 예절이세요? 제가 보기에도 역겹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드실 건가요? 이런 동네 식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먹어도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어머님처럼 깍두기 국물 타서 먹는 분은 처음 봐요. 손님들이 다 우리 테이블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제가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이러니까 음식점 하시다가 망하신 거 아닌가요?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식당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드실 수가 있죠? 보통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드시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죠? 제가 어머님이랑 외식하는 게 너무 두려워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메스꺼워요. 차라리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제가 이래서 어머님이랑 단둘이 밥 먹는 게 싫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주변 사람들 눈도 있고 체면도 있잖아요. 이제 제가 왜 백화점 식당이나 호텔 레스토랑만 고집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는 이렇게 드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같은 분이랑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식사 예절 같은 걸 새로 배우시기도 어려우시겠죠? 동수 씨도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 앞에서도 이렇게 드시나요? 어머님이 30년 동안 식당을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시다니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옆 테이블 손님들 다 수군거리고 있어요. 제 귀에까지 다 들리는데 모르시겠어요? 이런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저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품위 있게 하고 싶은데 저는 변호사로서 체면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어머님이랑은 도저히 같이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친척들 모임이나 명절에는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전 지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단둘이 밥 먹는 게 무서워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특급 호텔 레스토랑 직원들이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웃음거리가 되겠죠. 그 말을 듣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그럼 호텔 가서 처먹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부어 먹는 게 어때서? 나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먹고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고 있어. 짜증나게. 이 말을 듣고 예비 며느리가 아니, 거기 말씀 좀 너무하시네. 누가 아저씨한테 이런 거 물어봤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래. 우리 시어머니랑 제 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여기 손님이면 얌전히 식사나 하시지. 옆 테이블 일에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 보기 좋나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나 변호사야. 근데 감히 이런 동네 설렁탕집 손님이 나한테 훈계하시겠다고? 아저씨도 저렇게 깍두기 국물 섞어 드시나 보네요? 아유, 역겹다 역겨워.
당신네들은 저런 게 정상으로 보이나 본데 전 도저히 못 보겠네요. 지들끼리 그러고 살면 됐지. 왜 나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참견이야? 당신이 뭔데 저한테 예의를 논하시는 거예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누가 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모르시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아, 진짜 재수없어서 못 보겠네. 변호사면 뭐해?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게. 보면 볼수록 열받아서 진짜. 뭐가 그렇게 깔끔한 척하고 비위가 약한 척이야? 설렁탕 집에 와서 설렁탕 먹는 법 가지고 징징대고 있어?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시네. 어휴, 진짜 보면 볼수록 열받네. 설렁탕집 주인도 나와서 우리 손님들 다 저렇게 드시는 게 전통인데 뭘 그렇게 엄청난 걸 본 것처럼 구역질이야? 당신 눈에는 우리 손님들 다 촌스럽게 보이나? 아, 진짜 재수없어 못 보겠다. 당장 나가. 나가라고. 우리 가게 문턱도 다시는 밟지 마. 여기가 당신 같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니야. 지가 무슨 귀하신 몸인 줄 아나? 설렁탕 한 그릇 먹는데 저렇게 까탈스러워서 어디서 살아. 진짜 꼴 보기 싫네. 어우, 진짜 말투하고는. 야, 거기 서봐. 아직 할 말 더 남았어. 우리 단골 손님들 다 저렇게 드시는데 뭐가 그렇게 역겨워? 당신이 잘못 배운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한 척이야?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진짜 처음. 어디서 저런 식으로 어른을 모욕하고 망신 주는 거야? 돈 많다고. 변호사라고 사람 무시하는 그 꼴이 진짜 역겨워서 못 보겠네. 당신이야말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수 없는 게 줄줄 흘러넘치네. 아, 진짜 말하면 말할수록 더 열받네. 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우리 가게는 당신 같은 손님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오지 마. 발도 들이지 마. 그래, 나갈게. 이런 더러운 식당 다시는 안 와.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수를 불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동수야,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미진이와의 결혼을 승낙할 수 없구나. 동수는 처음에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설렁탕 집에서 있었던 일은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엄마, 미진이가 좀 예민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동안 미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단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백화점에 갔을 때부터 이진이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은근히 요구하더니 거절하자 표정이 일그러졌지. 웨딩드레스 샵에서는 내가 고른 한복을 촌스럽다며 무시했고 청첩장에서는 신랑 어머니란 단어를 빼달라고 했어. 너 생일날 미역국도 거절하고 SNS에 나를 비웃는 글도 올렸단다. 동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진이에게는 이미 2번의 파혼 전력이 있더구나.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파혼했대. 너는 그걸 못 봤어? 그리고 오늘 설렁탕 집에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그런 모욕은 처음 받아봤다. 동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진이의 그런 모습은 몰랐어요. 나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가 될 줄 알았단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진이의 본 모습이 드러났지. 아들아, 이런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동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이제라도 알아준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엄마, 결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파혼하는 게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그날 밤 모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수도 이제야 미진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진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님이 마음에 들었는데 요즘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나 봐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동수 씨도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든 만회할게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 잘 듣는 며느리 될게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 식사 방식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까다로웠던 거예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 입맛에 맞춰드릴게요. 그리고 SNS에 올렸던 글들 다 지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절대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미진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무릎 꿇고 있어 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제발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 정말 동수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동수 씨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드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제 절대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진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 이전 시어머님들한테도 똑같이 했어? 근데 결국 결혼식 직전에 파혼하고 그분들 마음에 평생 상처 남기겼잖아. 나도 똑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식당 하면서 사람 많이 봤어. 표정만 봐도 다 알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람의 눈빛이 어떤 건지. 지금 너희 눈빛은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밖에 안 보여. 앞으로도 나한테 잘할 거라는 믿음이 전혀 안 가네. 그리고 지금도 봐. 반성은커녕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만 하잖아. 이제 그만 일어나서 돌아가. 우리 동수한테는 더 좋은 짝이 있을 거야.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게요. 깍두기 국물 섞어 드시든 더 이상한 걸 하시든 절대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하루 종일이라도 이러고 있을게요. 어머님 마음 돌아설 때까지 여기서 안 일어날 거예요. 그때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미진 씨, 일어나요. 이제 정말 그만하죠. 왜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그러세요?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나도 이제 미진 씨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 행동들 전부 다 봤어요. SNS에 올린 글들, 이전 약혼자들과의 일도 알아요.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동수 씨, 이럴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걸 알게 됐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가요. 미진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 분 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 같은 며느리, 저 같은 와이프 절대 못 만날 거예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때는 절 다시 찾으실 텐데. 그렇게 미진이 떠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진의 부모님이 찾아오면서 시작된 일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미진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결혼식장 예약금이 얼만지는 아세요? 벌써 계약금도 다 걸었다고요.
신혼집도 구해놨는데 위약금은 또 얼마나 나올지 이거 다 배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우리 딸이 변호사인 걸 알죠?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 데서 얼마나 많은 선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결혼을 망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법조계에서 이런 소문이 돌면 우리 딸 경력은 끝장이에요. 그것도 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동수 씨가 얼마나 좋은 신랑감인데 이렇게 놓치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어머님 하나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망치시게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시어머니 잘 모신다고 결혼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신랑이 괜찮으면 시어머니야 어떻게든 살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 있으셨을 텐데 왜 이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이며 신혼집 가구며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으로 하면 훨씬 더 큰 비용 나올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딸 인생 망치는 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법대로 하면 좋을 게 없을 텐데 그냥 이대로 결혼 진행하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이런 한복을 입나요? 청첩장에 시어머니 이름 빼주세요. 어머님은 그냥 하객석에 앉아 계시면 돼요. 굳이 무대에 올라오실 필요 없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미진의 부모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죠? 우리 딸이 이럴 리가. 더 들려드릴까요? 설렁탕 집에서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식사 예절이세요?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어 먹다니 역겨워서 죽겠어요. 이러니까 식당 하시다가 망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드시나요?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보겠네요. 녹음 파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SNS 캡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딸의 SNS가. 미진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님이랑 밥 먹으러 갔다가 진짜 민망 사건 발생 크크. 완전 촌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었음. 이러니까 식당이 망했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밥을 먹나 모르겠네. 미진의 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어머님들의 증언을 틀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예의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식 직전에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저렇게 모욕을 주더니 파혼했어요. 미진의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러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진이 이 일을 SNS에 올리면서 더 큰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파혼 소식이 알려지고 며칠 후 미진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결혼이 파토났습니다. 30년이나 식당을 하셨다는 분이 기본적인 식사 예절도 모르시더라고요.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어 드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다고 결혼을 취소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요즘 시어머니들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동수 씨도 어머니 편만 들고 저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댓글들은 미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넣어 드시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드시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이래서 2번이나 파혼당했나 보네요. 파혼당할 만하네. 변호사가 맞나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데. 미진은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법조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우리 로펌에는 절대 채용하면 안 되겠네요. 클라이언트들한테도 저런 식으로 대하면 어쩌죠?
결국 미진은 로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평판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다고 비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빨리 거절하시길 잘하셨네요. 시어머님 현명하시네요. 결혼 전에 알아보시고 막으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저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파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동수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후배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새로운 예비 며느리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3년 차 대리로 동수의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지요. 첫 만남에서 수진은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거짓된 것 같지 않은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미진과는 달리 수진은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준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좋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설렁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렇게 먹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드시거든요. 깍두기 국물이랑 설렁탕이랑 섞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저는 그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깍두기 국물을 자신의 설렁탕에도 부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후추도 좀 넣어요. 어머님도 드셔보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설렁탕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저도 어머님처럼 장사하시는 분의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잘 알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동수가 수진을 처음 소개했을 때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라면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걸. 미진의 일을 겪고 나서 며느리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SNS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사람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좋아서. 퇴근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의 선택을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1년이 흘러 동수와 수진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대기실에서 수진의 한복 매무새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님을 만날 줄이야. 나야말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은 몰랐단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제 옆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앉을래요. 어머님이 드시는 걸 보면서 저도 배우게요. 하객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한 걸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수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설렁탕 먹으러 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 설렁탕 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깍두기 국물을 설렁탕에 부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수진은 종종 제게 요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어머님은 30년 식당 하셨으니까 비법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맛있는 음식 해주는 며느리가 될래요.
명절이면 수지는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저 일찍 왔어요. 어머님은 이제 편하게 쉬세요. 어느 날은 수진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설렁탕집 주인과 미리 상의해서 저희 가족만의 특별 상차림을 준비한 거예요. 어머님, 그때 이 식당에서 좋은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며느리 만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그날의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며느리는 첫인상보다 성품을 보아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봐야 해요. 내 경험상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동수도 이제는 말합니다.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그때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 부어 먹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였던 거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가족이 더욱 돈독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의 용기 있는 결정이 이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걸 알기에 이제 그 설렁탕집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 그릇의 설렁탕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이야. 깍두기 국물 한 숟가락에 담긴 진심이 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줄 줄이야. 30년 식당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을 보았지만 음식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성만큼 정직한 것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고를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화려한 겉모습이나 높은 지위보다 작은 행동에 담긴 진심을 보라고. 인생에는 때때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심되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이 이제 설렁탕 집에 가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선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며느리의 진정한 모습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에 담긴 예의와 배려, 깍두기 국물 한 숟가락에 담긴 이해와 존중.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으니까요. 설렁탕에 깍두기 국물을 부을 때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참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만나서라고, 그날의 선택이 있어서라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이 내게 준 깨달음에, 그리고 그 깨달음이 가져다 준 행복에.